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근도 알고 계수도 아는데 과연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 기본 문제와 또 뒤에서 응용 문제에 적용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강의 바로 시작해볼까요? 19강의 주제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뒤에 마바카라고도 붙여놨는데 얘가 뭔지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한번 복습을 해보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꼴을 알고 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물론 a가 0이면 안 됩니다. 2차 방정식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근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근의 공식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인터넷에 근의 공식이라고 써보시면은 아마 유튜브에도 그렇고 되게 재밌게 공식을 외울 수 있는 노래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아직도 안 외워지는 친구들은 그런 거 혹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계수는 무엇인가? 계수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써준 이 2차 방정식에서는 계수가 누가 되냐면 A와 B 그리고 C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A, B, C를 얘기를 해요. 그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즉 근이랑 계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근은 이 친구고 계수는 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사실 근과 계수의 관계이긴 하지만 근의 합 또는 곱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기억하기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근의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네모칸에 뭐가 써져 있죠. 여기를 채우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이라고 해서 원래 두 근은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두 가지 플러스로 따라가는 거 마이너스로 따라가는 거 두 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식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는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대한 얘기예요. 더한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계수 A, B, C를 잘 조합을 해줬더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즉 여기서는 알파 곱하기 베타로 써주면 되겠죠? 알파 베타는 잘 또 계산을 해봤더니 항상 a분의 c가 되더라.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근과 계수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 표만 잘 알고 계시면 오늘 배울 내용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이게 문자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얘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고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예를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이 위에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그래서 여기 앞에 써있는 a, b, c를 먼저 보면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고 c가 플러스 5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각각 A, B, C가 되는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즉 여기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그러면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됐어요? A분의 C 이렇게 되죠. 즉 앞에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분의 5니까 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원래 있는 식을 한번 먼저 주목해서 볼게요. 원래 있었던 식은 잘 보니까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쵸?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빼기 1, x 빼기 5가 0이다. 그래서 두 근은 어떻게 돼요? x가 1하고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5니까 6이 되고요. 두 개를 곱하면은 1 곱하기 5니까 5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가? 그거를 한번 공식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선생님이 방금 보여드린 예는 해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경우예요. 루트도 없고 i도 없죠.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해 자체도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두 근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합과 곱만 필요한 경우라면은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모든 2차 방정식에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하나는 2a분의 마비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다른 하나는 2a분의 마비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합과 곱입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는 2a분의 마비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2a분의 마비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분모가 2a로 똑같은 거 보이시죠? 2a, 2a니까 그대로 분모는 2a 써주면 되고요. 분자끼리 합만 해주면 되는데 부호가 반대인 게 있어요. 그쵸? 여기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거 두 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위에 뭐가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2b가 들어가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랑 베타 합한 거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곱한 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곱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2a분의 마비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2a분의 마비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곱하기니까 통분을 할 필요는 없고 밑에는 그대로 두 개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분모끼리 곱하면은 밑에는 4a 제곱이고요. 분자끼리는 잘 보시면 얘가 합차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마비에다가 플러스 루트 요거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마비에다가 마이너스 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 곱셈 공식에서 합차 요 공식 이용하면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제곱해서 한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는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냥 b제곱으로 되고요. 뒤에는 이제 괄호가 풀리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 정리해주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4a 제곱분의 b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4ac니까 요거 두 개 없어지죠. 그러면 4a분의 4ac 남는데 약분 또 해주고요. 결국 누가 남냐면 a분의 c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정리를 하고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나온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2차 방정식을 아울릴 수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개수들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떤 2차 방정식이든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마바카라고 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거는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얘를 잘 읽어주면은 바입니다. 바. 그래서 얘는 또 CA로 읽어주면 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하기 좀 쉬우라고 얘를 마바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문제를 보고 잘 적용을 해가면서 외우셔도 되고 어쨌든 근과 계수의 관계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모든 전개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보통 알파랑 베타로 논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고 마, 바 이렇게 되고 곱은 카 이렇게 된다.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알파, 베타를 잘 쓰는 연습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A, B, C 식에서 읽어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겠죠?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A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 있는 1이고 B는 X 앞에 있는 5, C는 3입니다. 그러면 두 근을 보통은 알파, 베타라고 노니까 저는 계속 그 기호를 사용을 할게요.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를 이제 또 숫자의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외우면 좀 쉬울 수도 있는데요. 이 앞에서부터 두 번째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분의 5다. 그러면 밑에 1 있으면 그대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곱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a분의 c 첫 번째부터 이 세 번째 있는 숫자까지. 그래서 얘는 써주면은 1분의 3이니까 얘는 그대로 3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도 적용해 볼게요. 2번은 알파 플러스 베타, 또 알파 베타 구해 볼 건데요. A, B, C 읽어볼까요? A는 여기는 1, B는 마 1, C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 박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로 바뀌어서 그대로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1에서 1.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숫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앞에가 지금 A가 1이어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이제 3번부터는 A가 1이 아닌데요. 3번에 A 읽어주면은 A가 2, B는 6, C는 마이너스 5인 거 볼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6 이렇게 읽어줘서 마이너스 3. 약분 되면 이렇게 약분 해주시면 돼요. 약분이 안 되면 약분 안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2분의 마이너스 5겠죠. 자, 이거는 약분이 안 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4번도 계속 한번 도전해 볼게요. 4번도 a, b, c부터 읽어주면은 a가 2, b가 마 2 루트 2, c가 1입니다.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일단 붙여주고 a분의 b니까 a분의 b 이렇게 되려면 돼요. 그럼 마마 되니까 여기도 플러스 되고 2 약분되죠? 그러면 누구다? 루트 2만 남겠네요. 곱은요 a분의 c니까 2분의 1 이렇게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벌써 기본 문제의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은 근데 우리 위에서 봤던 1, 2, 3, 4번과는 다르게 식이 좀 짧죠? 항이 하나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항이 없나요? 그렇죠. 여기 안에 원래 1차 항이 있어야 되는데 x에 대한 개수가 0이기 때문에 항이 두 개밖에 없어서 좀 짧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b를 0으로 계산해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b를 0으로 생각해서요. a는 1이고 b는 x의 개수니까 없어서 0, c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일단 쓰고 여기 1분의 b인데 b가 없죠. 1분의 0이니까 이건 0입니다. 즉 이런 경우는요. 그 알파랑 베타 즉 두 근이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은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두 근이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면 합하면 0이겠죠. 그래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a분의 c니까 1분의 마 7에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5번의 두 근 같은 경우는요. 하나가 루트 7,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7이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0, 곱했을 때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 응용 문제에 적용하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방정식 하나 나와 있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오늘 배운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보이시죠? 어떤 거? 1번, 2번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 4, 5, 6, 7, 8은 어떻게 하는가? 1번, 2번을 풀면 나머지도 쭉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화면 멈춰놓고 답을 구해보신 다음에 풀이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을 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쭉 펼쳐놨고요. 하나씩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은 1번, 2번은 쉽게 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바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분의 3 이렇게 가면 됐죠.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알 수 있고요. 알파 베타는요. 카였죠, 카? 그래서 1분의 4 이렇게 읽어주시면 바로 4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4번은 전개를 하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자, 전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일단 알파, 베타, 알파 이렇게 넣어야지죠.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저 전개해보면 여기는 1, 베타,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쓰고 났더니 선생님 여기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네요. 거기다가 1만 더해주는 거네요.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알파 베타는 4라고 우리가 여기서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여기 또 더해주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4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다. 계산하면 얼마? 2다. 이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번도 3번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얘도 전개를 해주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거 전개해주면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면 플러스 1이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거랑 뭐만 다르냐면 선생님 여기는 알파 베타는 알겠는데 우리 마이너스 한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1만 더해주면 되네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 숫자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 4고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앞에 있는 부호 잘 생각해서 4 빼기 3 더하기 1. 이거 계산하면 얼마다? 8이다.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3, 4번도 전개해서 천천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나머지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분수꼴로 나와 있는 거는 통분을 하면 된다. 통분하는 문제는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 나머지 문제들도 일단 분수가 나오면 통분을 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에 훨씬 더 빨리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통분을 뭘로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어려우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통분 뭘로 하죠? 그쵸? 2 곱하기 3인 6으로 해가지고 6분의 3, 6분의 2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요거랑 똑같아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통분을 해요?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하는 거예요. 자,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알파 같은 경우는 베타가 위아래 이렇게 필요하죠. 여기는 베타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베타는 알파를 곱해줘야 되니까 위에 알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식 정리해 볼게요. 알파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미 또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죠? 알파 베타는 얼마? 4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6번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6번도 똑같이 뭘로 해줘야 되냐면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알파는 베타가 필요하니까 위에다가 베타 하나 더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베타 2개 됐으니까 여기는 베타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뒤에 있는 베타는 알파를 하나 더 위에 곱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뭐를 계산하는 거냐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제곱한 거는 값을 모르는데요. 사실 6번 문제는 7번, 8번을 먼저 하고 나면은 6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7번, 8번 보고 여기까지 잠깐 멈춰놓고 7번, 8번 보고 올게요. 7번, 8번은요.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변형 공식 우리 열심히 외웠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떤 거였냐면 얘는 각각 제곱된 거는 통째로 제곱을 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통째로 제곱해서 빼기 2 알파 베타 이게 있었고요.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또 얘도 통째로 세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여기는 괄호 하나 더 넣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이제 다 아는 값만 나와 있죠. 알파 베타에 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곱 나와 있고 밑에도 합, 곱, 합.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값만 넣어주면 끝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한 거에서 빼기 2 알파 베타. 그럼 3, 3, 9 빼기 2, 4, 8이니까 얘는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밑에 것도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9, 4, 36이네요. 계산하면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은 곱셈 공식 변형만 알고 있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 6번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서 필요한 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얼마인가? 요거였는데 7번에서 우리가 1이라는 거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알파 베타가 지금 4고 요거 제곱한 거 합은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강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근의 합 또는 곱과 계수의 관계였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했었죠. 제가 강조를 했듯이 오늘은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거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놓는데 그거의 합과 곱이 각각 마박, 카가 되는 거였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얘가 왜 이렇게 되는가 제가 여기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꼭 외우고 있지는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나는 뭔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심도 있게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직접 손으로 써보고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봤는데 기본 문제 적용하는 거는 사실 이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얘만 잘 알고 있고 ABC만 읽어주면 여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요 응용 문제를 잘 할 수 있었는가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은 처음 배우기는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좀 욕심을 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은 다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